네, 안녕하세요. 임산부 배려서 알림이 ASO를 발표할 팀 미정인의 팀장 안동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 0.72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임산부 배려 정책인 임산부 배려석과 임산부 배지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임산부 배려석에 일반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문제에서 앞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임산부가 배려석을 양보를 받을 때 일반인에게 악담을 듣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대표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에는 핑크라이트, 대전에는 아기랑, 광주에는 센서를 통한 임산부 알림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에는 단점이 있는데요. 임산부가 수동 조작을 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과 임산부와 일반인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애기 있어요 팀의 애기 있어요 목표는 기존 임산부 배려 정책인 임산부 배지와 배려석에 무선통신 기술인 비콘을 탑재하고 임산부가 사용할 때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성을 올리는 등 그러한 방향으로 목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 보시게 되면 비콘 송신기 부분과 수신기 부분이 있는데요. 비콘 송신기 부분은 임산부 배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콘 수신기 부분은 송신기에서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는 임산부 배려석에 장착될 수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술인 비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콘은 근거리에 있는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무선통신 기기입니다. 최대로 50m라는 넓은 범위를 지원하고 저전력 BLE를 지원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이러한 비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콘 활용 사례 2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K-팝 콘서트에서 보이는 아이돌 응원봉이며 오른쪽은 버스 정보 알림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버스 정보 알림의 원리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스와 정류장에 비콘을 탑재하고 만약에 버스가 정류장을 지날 때 버스의 비콘 데이터를 정류장에서 받아 정류장에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주고 추후 저희가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과 같은 앱에서 버스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에 보이시는 블루투스 모듈인 HM10입니다. 저희가 이 모듈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애플사에서 발표한 아이비콘을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전에 비콘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보내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 한다 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팅 하는 데이터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왼쪽부터 프리픽스라는 비콘의 설정 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UUID는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로 직역하면 범용 고유 식별자라고 합니다. 이 UID는 메이저와 마이너 값과 함께 사용되며 비콘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요. 아래의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보통신과 안동현이며 이걸 3가지 데이터 UID, 메이저, 마이너 값을 사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오른쪽에 보이시는 맥을 설명드릴 건데요. 맥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기기가 가지는 고유 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RSSI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SI는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로 수신 감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단위는 dBm 단위를 사용하고 이 RSSI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RSSI를 이미지화를 하면 와이파이 모양의 이모티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호 세기에 따라서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내지 네 칸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방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하였는지 애기 있어요 송신기 알고리즘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RSSI는 거리 위치를 판단할 때 사용이 되며 UID는 임산부 배지, 임산부 인증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과 같은 경우는 배지가 원래 있던 배지인지 나중에 들어온 배지인지 그러니까 나중에 새로 들어온 임산부인지 구별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미정인의 조언 김태효입니다.
그림으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멀어지게 될 때 와이파이가 한 칸, 두 칸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RSSI 값이 멀어질 때 사람이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기 있어요로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에 비콘은 배려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려석의 임산부가 멀어질 때 마이너스 30dBm, 마이너스 60dBm, 마이너스 80dBm이라고 멀어지는 걸 RSSI 값으로 측의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앞에서 보실 것은 기존 임산부 배지에 저희가 비콘을 배터리와 같이 합체를 해서 새로운 임산부 배지인 애기 있어요를 만들었던 구성도입니다. 다음은 임산부가 수신기에서는 임산부가 가까이 왔을 때 위치를 확인하고 일반인이 앉았을 때는 배려를 유도하는 시각 및 청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앞에와 같은 구성도로 구성하였는데요. 시각 및 청각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네오픽셀 MP3를 적용하였고요. 착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외선 센서 송신기에서는 주는 데이터를 받기 위해 송신기 비콘까지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수신기 비콘이 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RSSI로 테스트를 한 영상입니다. 임산부 접근, 임산부 멀어짐, 그리고 접근 임산부 자리 착석할 때는 아무 효과가 출력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실게요. 자, 일단 임산부가 주변에 오면 임산부 배려석에서는 핑크색으로 뜹니다. 자, 이후 임산부가 임산부 배치를 갖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적외선 센서가 작동하여 바로 착석 여부를 확인하는 LED가 꺼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임산부가 좌석에서 일어나서 멀어져 보겠습니다. 멀어질 경우 LED가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RSSI를 이용하여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프로토타입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주변에 오면 임산부 배려석에서는 핑크색으로 뜹니다. 자, 이후 임산부가 임산부 배치를 갖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적외선 센서가 작동하여 바로 착석 여부를 확인하는 LED가 꺼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임산부가 좌석에서 일어나서 멀어져 보겠습니다. 멀어질 경우 LED가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테스트하다 보니 앞에 보이시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만약 임산부가 자리에 안 앉았을 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배려석의 주변에 임산부가 서성이고 만약 일반인이 앉았을 때 이럴 때 일반인을 임산부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식 범위가 커서 그런데 해결하려면 특정 구역에 대한 RSSI 값을 범위를 구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지하철은 좌석이 30정도 됩니다. 실물 사이즈로 구현을 하려고 했고요. 측정을 하는 사진이고요. 당연히 실물 사이즈로 할 때에는 임산부 배려석에 측정되는 RSS 값 세개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기에는 효과가 역부족일 것 같고 출품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미니어처 사이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니어처 사이즈를 변환하게 되고 앞에서 다 측정한 사진입니다. 팀 미정인의 조언 박성호입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거리가 멀어질 때 RSSI 값도 감소한다, 마이너스 음의 양수를 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하향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니어처를 측정할 때는 더 작은 범위에서 RSS 값을 가지고 측정하려다 보니 앞의 그림처럼 멀어질 때 우하향 그래프가 아니라 꼬불꼬불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데이터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비콘의 출력 3개를 바꾸게 됩니다. 출력 3개를 바꾸면 수신 감도가 낮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원하는 RSS 값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콘을 직접 수정해보고자 PCB 기판 블루투스 안테나를 공부해보고 싶어서 논문을 찾아보고 오른쪽에 보이는 팔자형 방사 패턴을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블루투스 모듈에 호일을 감싸서 안테나 효율을 줄여버리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안테나에 비콘의 호일을 감싸고 RSS 값을 정확히 나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고 호일이 안테나의 쇼트를 일으켜 비콘이 망가질 수도 있고
저희가 테스트해본 경험상 비콘이 사망하는 경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고 다음으로 기판에 손을 대자 기판의 안테나를 직접 수정하자 해서 위에 보이는 안테나 부분을 오른쪽처럼 수정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해결 결과 배려석에 대한 RSS 값을 찾아서 주변에 임산부가 있어도 임산부가 앉았을 때 일반인이 앉아있다 라고 특정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왼쪽 그래프에서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한 작품 활동에 프로토타입도 제작하고 1:1 미니어처 사이즈 옆에 납땜을 하며 기판을 만들었던 사진들이고 가운데 저희 팀원들 오른쪽 하단에 여러가지 임산부가 만약에 멀어졌거나 일반인이 앉았거나 했을 때 등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우의 수를 수신기 알고리즘에서 처리하는데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수신기 알고리즘을 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데이터를 보내고 UUID를 통해 임산부인지 확인을 하며 배려석의 착석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앉아있다면 일반인인지 임산부인지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각 경우에 따라 시각 및 청각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애기이슬가 탄생하게 됩니다. 같이 시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주변의 임산부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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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연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의 추후 개선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초기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앱을 활용하여 배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비콘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RSSI를 잡는 시간도 있었고 비콘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배지에 제작하는 것에 집중을 하자 해서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앱과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여 편의성을 더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안테나를 수정하여서 RSS 값, 특정한 미니어처에 대한 값을 얻었지만 아직까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칼만 필터를 나중에 적용하고 싶은데요. 이 칼만 필터는 RSSI를 필터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측 값을 통해서 현재 들어오는 값과 그거에 대한 오차 범위를 특정하고 그것을 보정해줘서 조금 더 안정화된 수치를 나타내주는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작품은 이제 임산부 배려석 알림이지만 이것을 이제 기대 효과에 적용을 한다면 추후 저희는 교통약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약자 알림이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약자 알림이 또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림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다음 시연 영상을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석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 및 임산부 어린이가 있다면 배려 부탁드립니다. 네, 배지를 소지한 교통약자가 접근하면 임산부 알림이 애기 있어요와 동일하게 배려석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배지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울리지 않고 만약에 이 일반인이 배려석에 앉았을 경우 센서가 작동해서 일반인에게 배려를 유도하는 시각 및 청각 효과를 주게 됩니다. 및 임산부 어린이가 있다면 배려 부탁드립니다. 교통약자석입니다. 주변의 교통약자 및 이를 통해서 임산부 어린이가 일반인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배려석이 아닌 일반석으로 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약자석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 및 임산부 어린이가 있다면 배려 부탁드립니다. 교통약자석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 및 임산부 어린이가 있다면 배려 부탁드립니다. 교통약자석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 및 임산부 어린이가 있다면 배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팀 미정인의 애기 있어요 팀장 안동현 박성우 김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 미정인의 팀장 안동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따라와준 성우와 태우에게 감사 인사 남기며 저희를 지도해주신 우종 교수님에게도 이 영상을 통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값진 대상을 수상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이 활동으로 많은 걸 배우고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해준 다른 캡스톤 팀에게도 고생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